몇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한국에서 최장기간 국무총리직을 수행하신 우리 이낙연 선생께서 여기 오셨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원흥식 박사, 농학 박사입니다. 미국에서 버섯 대통령으로 알려질 만큼 우리나라 그 버섯 보급에 아주 가장 앞장섰던 분인데, 네, 오늘 또 김지아하고 또 전혀 인연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왔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최현규 박사. 최현규 박사는 아주 특이한 분이라 제가 또 특별히 소개를 하는데, 이 좌석침이라는 게 있어요. 좌석침. 콕콕 찔리는 침이 아니고 좌석으로 침을 놓는데, 내가 최근에 이 몸도 좀 좋지 않고 그래서 갔는데 아주 좀 이런 말 쓰면 되나? 귀신같이 약간 잘 고치더라고. 네. 그래서 아주 명의사야, 명의사. 뭐 아주 아픈 사람들이 또 땅땅 찔리는 뭐 이런 것도 없고, 하여간 본인이 아주 권위자인데 워싱턴에서 기업을 했다. 본인이 또한 또 포럼에 무슨 문인회에서 또 잘 쓰시고 글도 가끔 시도 발표하시고 그러는데, 최현규 박사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최영건 신부님하고 또 김영실 여사 오셨습니다. 두 분은 아시다시피 최영건 신부님은 우리나라 그 성공회 신부님이시고 굉장히 아주 활동적인 분이시고, 또 김영실 여사는 도자기의 우리나라 대가입니다. 도자기 또 그리고 시도 가끔 쓰시고 아주 여러 가지로 다재다능하신 분인데, 또 이렇게 응원을 나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 분께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 소개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제 포토박 포럼에 좀 계속 나오셔서 우리 좀 같이 여러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 의논하고 그렇게 그런 멤버가 되시도록 하여간 권합니다. 네. 그다음에 왜 또 이게 꽂았어? 그다음에 또 누가 오셨지? 김시환 장로 신부님 다음에 소개해서 어디 가셨나? 김시환 장로 여기 계세요? 네. 김시환 장로는 저 김대중 선생,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회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김시환 장로,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또 송 회장 오셨나? 아직 안 오셨어. 나중에 소개하기로.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할당 맞추면서 더 이상 소개를 못 드리는데, 제가 오늘 우리 이용모 회장님으로부터 이 강의를 하달받고 소리 좀 앉아. 땡큐. 하달받고 조금 좀 망설였어요. 아시다시피 이 신체적인 상황이 이러니까 혹시 결례가 되지 않을까, 또 글자를 볼 수가 없으니까 또 순전히 이 기억력에만 의존해야 되는데, 워낙 그냥 학교 때부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라 이게 기억력이 제대로 맞을지 그것도 걱정이 되고, 하여간 지난번에 또 우리 또 정종옥 박사께서 너무너무 또 그냥 그 말씀을 잘해주시고 강의를 잘해주셔서 내가 또 잘못한 것도 너무 또 좀 분위기를 깨는 건 아닌지, 모처럼 오셨는데 그냥 괜히 왔다 소리나 하시는 거 아닌지 하고 좀 굉장히 걱정을 하다가, 이것도 뭐 김지아 시인하고 조금 인연이 있는데 좋은 기회다. 그래서
용기를 냈지만 동시에 겸손한 마음으로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혹시 제가 말씀 중에 뭐 실수하는 게 있든지 그러면 많이 지적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김지아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우리 민족이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상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인들이야 다. 시를 참 좋아해. 미국에 어딜 가봐도 우리 한국 사회처럼 한국 동포 사회처럼 문인회가 많은 민족이 없어. 여기 아마 워싱턴에도 문인회가 한 5-6개 될 거예요. 아주 시를 참 좋아해. 그리고 역대 우리 역사를 봐도 시를 참 좋아하셨어. 누구나 또 한 자락 시 한 줄을 다 쓰시고, 근데 어떻게든 주입식 교육이라 그런지 대학교를 나와도 신문을 못 읽고 못 써, 편지를 못 써. 그런데도 시만큼은 잘 써. 신문을 못 읽어. 대학에 나면 무슨 말인지 몰라, 신문을 읽고서. 또 자기 의사표시라는데 편지를 못 써갖고, 그러니까 하여간 그런데도 이게 불가사의예요. 시들을 잘 쓰죠. 시. 또 누구나 쓰시고 여기 최영주 박사 뭐 시 쓴다고 그랬지만 소윤석 박사 가끔 신문에 저희 시 내시는 거 보면 뭐 이 아침에 시 한국일보에 나오잖아요. 이 아침에 시 모르고 여기 동포들 교포 문단에서 이제 쓰시는 분들 시가 나오고 그러는데 거의 구분이 안 돼. 서울의 그 프로페셔널들이 쓰는 시하고 여기서 쓰는 분들하고 아주 시들을 참 잘 쓰셔. 그래서 김지아라는 그 걸출한 시인이 나오기까지는 이런 그 민족적인 기질 여기서 한 사람쯤 나올 때가 됐는데 미리 많이 나왔는데도 우리가 국력이 약해갖고 전파를 못한 거죠. 그런지 뭐죠. 하여간 결국은 김지아가 한번 나타날 때가 됐구나 하고서 나타날 때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정말 시를 갖다가 옛날에 예를 들면 고려 때 청산별곡이라 해서 청산별곡. 근데 저자가 누군지 아직도 안 밝혀졌어. 그 청산별곡에 나온 단어만 보고서 아 이게 고려 때 사람이 쓴 거로구나 이런 정도지. 그렇게 그 명작이 사르르였다 발아래 사르르였다 남아가지 아니야 모르랑 다르랑 먹고 발아래 사르르였다 사르르였다 발아래 사르르였다 남아가지 조개랑 먹고 발아래 사르르였다. 그게 10절까지가. 근데 마지막에 이리공 저리공 나지란 지나건만 우리도 가리도 없어서 밤엔들 어때하리 얄리얄라 성얄라지 얄라. 근데 10절까지 다 외우면 좀 너무 길고 그래서 그런 그 명작들이 저자가 안 밝혀져 있어. 작가가 가시리 있고도 마찬가지야. 얼마나 멋있어. 가시리 있고 나를 버리고 가시리 있고 잡사와 두려우마는 서로는 선하면 아니올세라. 서로님 보내온 머니 가시는 듯 도시옵소서. 이런 명작이 필자가 아직도 규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이 있었으면 다 그 저자가 밝혀지고 그럴 텐데 그게 안 써 있어. 그래서 역시 우리 민족은 시를 갖다가 또 실화도 많고 시에 대한 실화도. 그래서 김지아가 우연히 나온 게 아니다. 우리 민족의 시적인 그 기질 이걸로 나왔다. 물론 또한 격동기에 유명 시인이 나타나요. 세계에서 어딜 보더라도 그렇고 중국의 루신이라는 그 작가가 뭐 그냥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만
격동기 유명한 시인들이 나타나. 물론 중국에 뭐 임태백이니 뭐 두보니 무슨 뭐 도연명이니 뭐 이런 분들은 그 시대적인 상황이 또 달랐지만 대부분이 격동기. 그래서 그 고려와 조선 시대가 바뀔 적에 그 시 세 편으로 그 역사가 다 써 있어. 정몽주가 이방원과 만나자 그러는데 어머니가 말리잖아요. 백학부인이. 예? 까마귀 싸우는 고래 백로에 가지 마라. 성낸 까마귀 흰빛을 세워나니 창파에 조이 씻은 몸 더러힐까 하노라. 야, 나 거기 가지 마. 이제 지금 창파에 조이 씻은 몸 아니야. 이젠 공문왕한테 끝까지 충성하기로 맹세해놓고 네가 글로 가면 너가 안 돼. 가지 말라는데 가요. 가서 프로포즈를 받아. 이방원이가. 근데 그 전에 정몽주가 먼저 얘기를 하잖아.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입건 없건 이명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 그러니까 그 이방원이 받아서 또 받아요. 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한 드렁치기 얼거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하여 100년을 누리고 하자. 그게 정몽주가 그 포원이죠. 호가 정몽주가 그 읊은 시가 단심가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또 이방원이 그 회유하려고 그랬던 그 시가 하여가로 아직까지 전해 내려오잖아요. 그 셋이 역사를 그렇게 표시한 거야 그때 와중에. 그래서 그 역시 격동기에 유명한 시가 나타나고 또 순환을 받는 사람들이 시로부터가 더 절절한 시들이 많이 나오죠. 김지아도 격동기의 시인이기 때문에 더 유명해졌는지 몰라요. 김지아 씨가 시를 갖다가 보통 그냥 서정시나 무슨 시나 이런 거 썼으면 그래가지고 유명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세계적인 시인이 안 됐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격동기였었고 와중이었었고 아주 혹독한 인권 탄압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 저항한 시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해진 게 아닌가. 우리가 또 시도 물론 여러 가지 잘 쓰고 시도 그냥 반 시를 갖다가 보면은 분간을 못하겠어. 시가 많잖아요. 시가 무슨 일본 학자들이 불려는 시가 자유시, 성형시, 서정시, 뭐 더 나가서 이제 뭐 서사시, 무슨 풍자시, 뭐 저항시, 무슨 뭐 담시, 뭐 여러 가지 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남시는 넣지 마십시오. 시가 아니니까. 하여간 성남시 빼놓고는 다 그 규격이 있고 요새는 그냥 시들을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 삼행시까지 나와갖고 사행시에서 또 한 줄 줄여 삼행시까지 나와갖고 하는데 김지아 시는 어디에도 갖다 뜯어 맞춰도 맞아. 풍자시도 같기도 하고 하여간 뭐 저항시 같기도 하고 또 그냥 서정시 같기도 하고 아주 멋들어진 정말 그야말로 세기가 낳은 그 언어의 완력이라고 그럴까 하여간 파워가 있어요. 단어 하나하나마다 굉장한 시인이야. 그래서 그 김지아 시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좀 객기가 있었던 그 김삿갓. 근데 그건 또 아니라 김삿갓은 분명히 김병현이나 김병현. 할아버지 김익순이 그 홍경래 난에 거기 관여해갖고 역적으로 몰려 세상 떠는 걸 갖다 모르고 과거 시험 보러 가서 자기 할아버지 욕을 드립다 했던 거야. 그 영모 지냈다고. 근데 나중에 그걸 어디 무슨
벼슬을 받았는데 나중에 그걸 알고서 그냥 아이고 내가 이거 못할 짓을 했구나. 조상을 욕을 하다니. 그러니까 풍자 시인은 풍자 시인인데 김지아 시인하고는 다르죠. 완전히. 풍자 시인 세상을 비난하고 이렇게 사사로운 문제였었고 좀 방랑 시인이지 방랑 시인 김사과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하여간 김지아 시인 그렇지 또 않다고도 볼 수도 없어. 김지아도 뭐 집에 붙어있지 못했어. 매일 형무소 들어가 앉았고 뭐 하여간 그냥 순한 도피 생활하고 매일 돌아다녔으니까 뭐 마찬가지인데 김지아 씨를 김병현한테 비교하는 것도 부분적으로는 맞은지 모르지만 약간 조금 좀 풍자 시인으로서는 좀 사회성이 좀 부족하죠. 물론 우리나라에 또 이상한 또 설화라고 그러지만 봉이김선달이 있었잖아. 봉이김선달. 그게 김삿갓이라는 뭐 그런 말도 있는데 그 확인이 안 된 말이고 봉이김선달 얼마나 그 또 세상을 해학적으로 살았어요. 뭐 설화로 전해오지만 그 사람이 진짜 김병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사람이 아주 재밌는 사람이죠. 재밌는 사람. 여러 가지 일화가 많잖아요. 봉이가 왜 봉이야? 오늘 저 닭 파는 집에 가서 그럴듯한 수탉을 갖다 놓고 자꾸 이 봉이 내가 사가고 가야겠다 그러니까 주인이 욕심이 생겨갖고 돈 많이 받고서 봉이를 팔아버려. 그러고 원님한테 보내. 원님이 야 이놈아 누구를 속이려고 이따위 짓을 하냐고 말해요. 수탉을 갖고 와서 왜 봉이라고 그러냐고 말해. 아 이게 무슨 말이냐고 말해. 나 이게 봉이로 사왔는데 무슨 어떤 의미로 팔았냐고. 그 닭장 그 주인이 이걸 팔았다 그러니까 그럼 당장 내려오라고 해서 볼게 치고서 돈 다 토해내려고 돈 더 많이 받고. 그 노래도 있잖아요. 하여간 뭐 노래까지 여기서 부를 건 없고. 그래서 하여간 그런 풍자, 해학 뭐 그런 게 약간 재밌는 그 시인으로서 많은데 김지아도 그런 게 많아요. 김지아 씨도 사형 선고를 받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또 회의에서 10년을 형을 더 받아. 그래서 의연하게 탁 일어나가지고 야, 내가 죽은 줄 알았더니 또 10년을 더 했어. 그럼 또 살아서 돌아와서 10년 또 살 테니까 난 고맙네. 아니 싫어. 그렇게 그 김지아 씨가 그 굉장히 시인으로서의 약간 끝까지 지조를 잘 지켰던 정말 위인이죠, 위인. 물론 김병현 씨도 뭐 그 김삿갓도 아주 해학적인 데가 재밌는 게 많잖아요. 어디 가서 정씨 나하고 정씨야. 근데 부잣집에 가서 그 양반이 집을 하나 짓는데 선생 잘 오셨다고. 김병현 씨가 시 잘하는 걸 알고 여기서 이거 형판 하나 써달라고. 어떻게 이게 당 이름을 뭐라고 지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귀락당 그래. 귀락당. 참 고맙다고 말해. 고맙다고. 근데 조금 있다 막 그냥 김병현이 죽이다가 막 따라오는 거야. 알고 봤더니 귀락당의 까꾸는 뭐야. 당나귀 아니야 당나귀. 그렇게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 양반이 어디 양반집 가서 밥을 한 끼 먹는데 먹으러 갔는데 밥은 안 주고 계속 시간이 끄니까 그 집 그 주인이 아주 글을 잘해가지고 그 식당 주모 지금 말하면 이제 가정부죠. 식모들한테도 다 한문 웬만한 걸 가르쳤어요. 근데 식모가 들어와서 인양 보기를 하오니까 그래. 인양이면 뭐야? 사람인 변에 양심이라는 양자 쓴 거 아니야? 인양. 복일이면 점친되는 복자에다가 밑에 한자가 식상하오니까 그런 거야. 그게 주인이 월월산산하거든.
그냥 월월 둘합하면 동자냐 동. 산산을 둘합하면 봉출하거든. 그래 이 사람 가거든 그 소리야. 밥을 올리니까. 그러니까 김지아가 아니라 김사까지 그 말을 모를 리가 있어. 큰박도 해장을 받아갖고 정구직천이로구나. 가소롭구나. 정구. 바로 이제 고물의 정자에다가 이 중자 대중자죠. 응? 가소롭다. 정구축천. 웃을 소자 있죠. 그런 일화가 있고 그런데 그건 해악이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김지아 씨가 훌륭한 게 결코 시인으로서의 그 본분을 버리지 않았어. 권력의 아버지잖아. 권력을 무슨 벼슬을 하려고 김지아는 그렇게 해서 정권에 기웃거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그 처신이 그 문인으로서의 도리를 잘 지켜서 그래서 더 김지아를 사람들이 알아주고 더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김지아 시인한테 김대중, 김영삼은 물론 군부에서까지 심지어는 북한에서까지 별의별 유혹이 다 왔어요. 회유도 딱 나는 시인이다. 나는 글 쓰는 사람이다. 그것을 오히려 비웃었어요. 그래서 그 김지아 씨가 지금도 만인의 존경을 받는지는 몰라. 또 길이 남고 그래서 김지아 씨가 제일 김지아 씨하고 그 서정시 쪽에서 맞는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는 정철, 송강정철인데 이 양반도 뭐 벼슬을 그냥 많이 하고 특히 이 그 기축사와 기축옥사라고 보통 그러지. 선조 밑에서 기축사를 주도하면서 그 동인 선비들이 갖다가 대단히 많이 그냥 희생을 시켰어요. 처형을 했어. 용모로 몰아가지고 정열입 등 뭐 오늘 책에 보니까 721명인가가 처형을 당했어. 끔찍하고 그러니까 그 시가 아무리 좋았어도 값이 반으로 떨어진 거죠. 정철씨 아마 그런 그 정권에 개입해갖고 그런 것만 없었으면 지금 그러고 우리나라 공룡망에서는 노벨상감이었을 거예요. 참 시가 좋아요. 예? 예를 들면 내가 술 좋아하니까 그 시를 좋아하는데 1배 9일배 있죠. 왜? 장진주사 먹새 그려 또 한 잔 먹새 그려 꽃 꺾어 산 놓아 무진 먹새 그려 이 몸 늙어 죽은 후에 지게 위에 거적 말아 줄이어 매거나 유소 보장에 만인이 울어야나 억새 속새 떡갈나무 백양숲에 누르네 흰달 거묻는 가는 비 근이라서 한잔 하자 할거 하물며 산소 위에 잿나비 햇볕을 물 때면 늦다 한들 어이하리. 그냥 기가 막히게 이건 나 아니라 정철 송강한테 박수 한번 주셔야 돼. 박수 한번. 그럼 정말 정철 그 관동별곡인데 관동별곡까지 외우면 여기서 시간 넘어가고 지금 보나마나 지금 이영목 회장이 지금 조바심을 했을 거야. 이거 뭐 내가 지금이 2000년도인데 1200년도 1300년도 고려 때부터 얘기를 해갖고 이거 700년이 언제 끝나나 이거 참 굉장히 오래 가겠구나 그러고 그런데 내가 또 시간 보내는 방법은 빠르니까 좀 너무 조바심을 마십시오. 그래서 그러지 않고 다만 내가 그 관찰해 보니까 김지아하고 가장 유사했던 문학가는 홍길동을 쓴 허균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해요. 허균은 서자야, 서자. 아버지가 허엽, 아주 벼슬아치죠. 판서 지내고. 판서면 장관급 아니에요. 그런데 또 형 이름이 허성, 그리고 동인가 그러고 특히 또 허균은 또 여동생이 허난설원이에요. 허난설원이 한글로 시를 썼는데 너무너무 함원을 베껴갖고
북경까지 이게 전달하고 북경에서까지 그냥 그 헌안설원의 시를 막 외우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근데 허균은 시도 많이 썼지만 아주 그 항상 자기가 서자 요새 쓰는 말 옛날에 서울이라고 그래가지고 서출, 예? 정실 부인이 난 좀 직설놈을 첩의 아들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그 분노, 사라진 좌절감, 분노 이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옷고도 물론 치르고 나중에 아주 그냥 참혹하게 죽었지만, 그래갖고 그 버스라치들의 그 자제들 그중에서 겨우 말짓 그냥 얻어가지고 한 사람들의 더 실력도 좋은데 출세 못하고 이런 그 서얼들을 모아가지고 그 자꾸만 그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거야. 근데 그때 유교가 참복되는 데서 서출들이 뭐 불평을 하거나 이거 아주 뭐 그 제도를 바꾸려거나 그러면은 이건 아주 그냥 욕먹거든, 욕먹. 처제에게 편중해야 되니까. 어? 그래서 칠서옥사라는 그런 아주 대사변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소울들 모두 잡아다가 그냥 양모했다 그러고, 주교도 하간 그냥 능지실 궁궐의 대신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그냥 전부 그냥 반역자라고 그래가지고 좋고, 허균도 물론 그런 식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능지처참이라는 건 사지에다가 이제 말 같은 거 매다 놓고 그냥 각방향으로 뛰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주 갈갈이 찢어 죽이는 거지. 하여간 그렇게 우리 사회가 들어왔는데, 그 홍길동전은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그 홍모라는 그 아버지하고 춘섭이라는 그 어머니가 사이에서 난 아들이 홍길동이야. 근데 그 홍길동의 그 실력 있고 재질 있고 다 뛰어난 인물인데 출세를 못하니까 그냥 그 부잣집 가서 털어서 그냥 막 갖다 주고 막 나눠주고, 가난한 집에 나눠주고 막 이러면서 하여간 새 세상을 만들자,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서 나중에 뭐 율도경인가 어디로 이상사회 꿈꾸면서도 전부 다 글로 가지 않아요. 서론 많이 받다가. 그런데 그게 김지하 시인과 굉장히 합당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나고. 예. 아유, 이게 너무 멀리 나갔네. 예, 그래서 약간 그 김지하의 그 소제스도 한 거, 그 무슨 메시지를 던졌냐. 그냥 우리가 흔히들 뭐 이 문인들의 그 사회풍자는 뭐 홍길동전이나 무슨 뭐 이런 걸 그 여러 가지 뭐 역술이 그런 걸 많이 되지만, 진짜 이 전 세계적인 전 인류에게 그 아주 그 메시지를 던진 거는, 코믹하게 메시지를 던진 거는 그 세르반테스의 미구엘 세르반테스죠. 미구엘 세르반테스의 그 돈키호테 그거를 가장 아주 지금도 가장 어느 서점에 가도 베스트셀러가 돈키호테. 그렇게 많이 돈키호테가 단순히 뭐 돈키호테가 판초 하나 때리고 무슨 그 빗정마를 당나귀 타고 휘어진 골장 들고 평차를 달겨드는 그런 스토리 자체가 아니라 굉장히 그 귀족층들을 갖다 풍자하고 그냥 실험하고 비난하고 간접적으로 해서 우리 인류에게 무슨 그 사람이 세르반테스가 인류에게 던진 메시지가 뭐냐 이걸 우린 봐야 된다. 그래서 그 높이 평가받죠. 높이 평가받고, 아까 뭐 말씀 받았지만 사회적으로 그냥 시인들이 서로 그러고
여러분들 저 중학교 때부터 외웠던 그 알렉산드로 푸시킨의 그 시 같은 거, 그 사람들 결국은 공무원직을 했어요. 다. 두보고 뭐 이태백이고 다 말찍이지만 뭐 벼슬 하나씩 하고 다 처음에는 그 벼슬을 해보려고 좀 그렇게 출세해보려고 방황하던 사람들이고, 물론 낭만적인 걸 무시할 수는 없죠. 시적인 그 감각이나 시적인 뭐 품격 같은 거는 아주 정말 두고두고 표본 삼아야 될 사람이지만 아주 시인다운 걸 남겼죠. 그래서 그 무슨 이태백이가 뭐 술 먹다가 물속에 있는 달을 보고 그 건지겠다고 뛰어들어갔다 죽었다든지, 두부가 뭐 육조 때 그 오나라 밑에 육조 체제에서 너무 가난해갖고 벼슬도 못 되는데 그때 못 견디고 버리고 와서 뭐 마지막에 그냥 그가 대접한데 고기 먹다가 뭐에 걸려 죽었다든지, 그 유명한 시인들이 그런 아픈 게 있죠. 물론 도연명은 제일 나아요. 도연명은 그 말직을 지냈는데 그것도 너무 그냥 꼬장꼬장하고 왕실에 그냥 그 친인척들이 와서 막 괴롭히고 막 하고 뭐 뇌물 바치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뭐 뇌물 갖다가 쌀 넣으라고 뭐라고 그러는데 약간 결국은 못 견디고 나와서 귀걸해서, 유명한 귀걸해서 없잖아요. 예? 기조 사구림 조어 사구연 해가면서 세상에 있는 새는 숲을 그리워하고 왕에 갇힌 붕어는 연못을 그리워하네. 거기서 쭉 나가다가 마지막에 안본지족 귀 전원 그래. 이제 내가 다 버리고 이제 전원으로 돌아가야겠다. 끝까지 이제 농사 짓고 그러다가는데, 우리나라 시는 더 멋있어. 내가 그래서 자꾸만 우리나라 탐복을 하는 게, 한마디로 누가 썼더라. 하여간 그 양반이 이 귀걸의사의 백본가는 아주 충격적인 시를 하나 써요. 그게 뭐냐면 풍파의 논란사공 대파라 말을 사니 구절양장에 말도곤 어려워해라. 이유란 배도 말도 말고 넌밭이나 갈리라. 한마디로 그냥 꽝 해버린 거야. 우리나라인데 거기서 김지아는 나올 수밖에 없었고, 김지아가 이제 출연했는데, 내가 김지아 씨를 만난 거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내가 김지아 씨를 만난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내가 2학년이고 김지아가 1학년이고. 그게 김지아가 13살에 목포에서 태어났어. 목포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김맹모 씨라고, 그 사람들이 모르는데 유랑극단 젊어서 유랑극단을 끌고 막 그냥 뭐 객지로 돌아다니고 막 이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김지아 스스로는 술 먹으면 자기 아버지가 전양빨산 출신이라고 주고주고 주진이 얘기했는데, 그 유랑극단 거기 그 방랑생활 한 거는 내가 특집을 잡았어. 어떻게 잡았냐면, 그 김지아 어머니 성함이 김금성 씨야. 김금성. 정금성이고 막내 삼촌이 정일성이야. 정일성. 연출가로 서울대 미학과 출신이고, 김지아한테 제일 영향을 많이 줬다는 설이 있어요. 같은 미학과 하다가. 근데 하여간 그래서 그 양반이 전양발산으로 아주 제주가 좋아. 제주가 비상해서 목포에서 사는데 원주극장에 촬영 기사로 누가 끌고 왔어요. 그 바람에
원주로 같이 아버지를 따라 와가지고 그때가 김제가 13살 때인데 13살 때 원주 중학교 2학년에 편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시험을 봐서 중동을 왔지. 중동을 왔는데 마침 또 이 친구가 그 원남동 이화동 거기에 넘어 거기 어디서 하숙집을 했어요. 하숙을 치고 살았는데 물론 중동은 그때 학교가 2차지만 학점을 국가고시 점수 같은 걸 높이 쳐왔기 때문에 이제 1, 2학교 시험보다 떨어진 사람 아니면 못 들어오게 돼 있어. 주로 이제 뭐 경기, 서울, 경북 뭐 이런 식으로 갔는데 하여간 어쨌든 거기 가서 반가운데 내가 또 사는 게 난 송동 사는데 해화동으로 해서 거기서 뭐 전차 타도 월남동에서 내리고 그러면 자주 만나면 뭐 그냥 1년 차이지만 깍듯했지. 형님 왜냐면 타교생인데다가 뭐 더군다나 중동 학교 기울이 오면으니까 그냥 같이 뭐 얘기를 잘했게 이름이 잘하고 또 어릴 때 보면 야 점심시간에 저 타교에서 온 놈 하나가 자리 잡고 그냥 애들 삥들 앉혀놓고 입담이 좋다고 말이지. 뭐 그럴 정도로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마침 또 알고 봤더니 명륜동 사가에 명륜극장이 있었거든. 거기 촬영기사로 왔었고 또 간판도 그렸어, 이 양반이. 거기 나오는 간판들. 극장에 간판 그리잖아요. 왜. 그림을 잘 그렸다고, 그 양반도. 그래서 이제 갖고 내가 이제 그 김명모 선생에 대한 그 김제 아버님에 대한 이제 정보는 주로 이제 정일성, 막내 동생이 정봉성 씨의 막내 동생이 정일성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친구분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아주 막역지우였어요. 여기 그 사람은 이 디트로이트 와가지고 이 민주화 운동을 참가하는데 뭐 여기서 멀잖아, 워싱턴에서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뭐 자주 볼 수는 없었지만 의기가 통하니까 금방 친해져갖고 뭐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정일성 씨는 공부도 많이 했지만 또 가족이 아주 특별나. 그 부인이 박순정이라고, 그 오빠는 박찬웅 씨라고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6.25 때 캐로 부대로 들어가서 그 반공 활동을 하던 사람이고, 동생 이름은 박찬도. 세 분이 다 민주화운동에 참여했고, 박순정, 정일성의 부인 박순정은 경기여고에서 천재야, 천재. 수학을 그래 잘해서 수학 박사를 대학교 수학 교수를 했어요. 여기 와서. 하여간 뭐 그런 저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정일성 씨가 하여간 조금 그 질투심이 있어갖고, 이상한 질투심이 있어가지고, 그 부인이 어디 학술회의에 가는데 같이 가던 남자 교수에다 총을 쏴가지고 그냥 뭐 옥살이고 미국에 못 들어오니까 내가 막 여기서 까발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친구분하고 서울에서 우리 또 내가 서민연합회 운영할 때 거기 와가지고 주요 간부로다가 이러고 그러면 뭐 별의별 속 얘기를 다 했죠. 그래서 그때 내가 알았는데 그 가까울 때는 뭐 송철원이니 뭐 김정남이니 뭐 이런 친구들이 모르더라고. 그 사실을. 그래서 나 딴짓한 얘기는 들었는데 그건 뭐 처음 듣는 얘기라고. 그래서 내가 특징을 잡아준 거죠. 그 김지아가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왔는데 내가 김지아하고 접촉한 건 또 여기서 이제 야 이거 국내가 이제 다 언로가 막혔으니까 해외에서라도 누가 활동을 해야겠다. 또 나올 적에도 또 그런 약속은 없었지만 내가 절대로 해외 가서 내가 한 거의 실상을 많이 알려야겠다는 그런 걸 우리 그 4.19 63 동지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고, 그때 뭐 벌써 해외 나가면 무슨 병꼬르고 무슨 타협이나 한 줄 알고도 이상한 말이 돌고 막 그럴 정도였으니까 그때 내가 하여간 그런 사실, 이거 뭐 그건 내 개인 얘기는 여기서 할 거 없고, 하여간 그래가지고 미국 가서 한민신보라는 걸 갖다가
했어요. 한민신보. 처음에 발행지가 샌프란시스코야, 샌프란시스코. 그런데 두 번째 날 무렵인데 그게 69년도 10월인가 11월에 첩보가 나오고 2호가 나가기 전에 윤보선 대통령이 여기를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워싱턴에 있던 윤해구 씨는 그 경기고등학교 외대 동창 중학생위원장하던 그 친구가 전화가 왔어. 아유, 가까우시니까 오춘 조카야, 윤해구 씨가, 윤보선 씨. 좀 워싱턴으로 올 수 있냐고.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아니, 뭐 오셨는데, 인사도 드리고 하면 좋겠다고 왔더니, 여기에 그 서라벌 식당이라고, 거기서 뵙고, 처음 뵙고 나도 그냥 인사를 드렸는데, 오적시 그 원본, 그때 하여간 본인 말씀으로는 압수당하고 나흘 만에 그걸 누가 밀반입을 해줘가지고 갖고 오셨다고 말이야. 그 원본을 갖고 오셨어, 나한테. 그래서 아이고 그냥 잘됐다. 신문 올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갖고 오적시를 갖다가 한민신보 제2호에 여기 뭐 사진에 나오는지 모르지만 실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삽시간에 뭐 그땐 통신수단이 없었어. 편지하고 전화 장거리 전화가 많이 나가니까 전화를 활발히 못하고 그런데 하여간 전화가 막 걸려오고 하여간 전화번호도 내가 그때 뭐 이게 미숙해갖고 안 알려놓은 것 같은데 하여간 전화가 막 걸려오고 어떻게 수습을 했는지 각지에서 그냥 뭐 텍사스 뭐 지금도 기억나는데 뭐 물론 그냥 또 득달같이 또 그냥 안기부에서 그 쫓아왔는데 그 안기부에 그 쫓아온 그 첫 안기부는 지금 저런데 이름이 김정룡인가 그래. 그 저 대한각 호텔 화재 사건에 그 사람이 건데 하여간 뭐 와서 조사도 받고 그런 있었는데 그게 한 2년이 돼가지고 김지아가 간접적으로 이제 정일성에 통해가지고 이제 뭐 서로 이걸 아니까 이름들은 서로 아니까 그냥 교신이 있었죠. 나하고 인연은 그거예요. 김지아는 물론 여기서 그 한일 회담 그걸 계기로 그때 왔을 적에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하는데 막 그때 대모 단식 투쟁들을 막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그 조서를 썼어. 그리고 서울 물리대에서 나온 신문이 따로 있었어. 서울대학 신문 말고. 그래갖고 그 물리대 신문 이름이 세세대야, 세세대. 거기 편집장을 김도현. 6.3 사태면 김도현, 현승일, 김중태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그 옆에는 이제 뭐 이종률이라든지 박범진이라든지 무슨 하여간 그런 주동인물들이 또 있었고 고대에서 누구 연대에서 누구 쭉 있었는데 그런 그 족보를 펴려면 이제 지금 2000년에서 700년에서 지금 한 200년밖에 안 남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가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스폰서는 아니지만 하여간 그래도 뒤에서 조금씩 학생들 활동비 같은 걸 내주던 사람이 송철원은 뭐 고백하라고 그냥 경동배 끌려갖고 일부러 그냥 그 YTP 사건 또 무슨 뭐라고 그랬더라. 하여간 파트라든지 무슨 총사회장인가 그때 일부러 하여간 그런 이름을 그냥 쌩으로 그냥 네가 조직했다고 해놔서 끌려가갖고 손가락 말개가 지금도 그냥 그 친구는 그냥 막 지지고 하여간 온갖 고문 다 당하고 그러고 나왔어요. 그 붙인 이름이 송상근 박사야. 송상근 박사. 그래서 그 송상근 박사 집에서 또 한일 협정 박정권에 대한 그거 대모로 잡혔는데 김지아가 그 자리에서 튀어버려. 튀고 우왕명이 오고 송철원만 또 잡혀 들어가요.
김정남도 거기 있었다고 했는데 김정남 본인은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그 사람 빼야겠습니다. 나중에 청와대 교문석 하던. 근데 그때 김지아가 튀는 바람에 아버지가 끌려가서 그냥 대기업 고문을 당해요. 아버지가 까지도. 그러고 나중에 또 김지아가 또 잡혀와갖고 또 고문당하고 이런 걸 보고 김명로 아버지도 그냥 분노가 치솟아서 그냥 아들을 어떻게 왜 공부하지 않고 그런 거냐고 감싸주다가 그냥 반정부 인사가 되고 거기서 이제 그 김지하가 인력이란 그 조사를 쓰고 물론 그때 뭐 서울대학 그 성명서는 김도현 씨가 더 많이 썼죠. 김도현 씨가 더 많이 쓰고 그랬는데 그걸 일하면서 누가 더 많이 했냐면 문제가 아니고 하여간 출중했어요. 출중하고 그때부터 이제 피신하고 뭐 이러면서 지하에서들 만나고 뭐 지하 다방으로 가고 뭐 하고 또 송철원 씨 사무실이 그 지하실에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김지아가 원래 이름이 김영일이야. 김영일. 꽃뿌리 영자에다 한일자인가 그래요. 김영일인데 그때 이름을 바꿨는데 오늘은 따지자에다가 아래 하자 지하를 자꾸 비틀거리는데 술을 자주 먹고 비틀거리기 그러니까 거기다 위에다가 붙여라서 뭐라짠가 뭐 해갖고 김지아라고 이름이 그때 생긴 거예요. 본명은 김영일이야. 그래가지고 투쟁사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김지아가 그냥 계속 투쟁을 하고 그러니까 뭐 강제로 폐가 약했어요. 그냥 뭐 서대문 어느 그냥 형무소 그 변병실에다가 갖다 놓고 안 되니까 그냥 마산 요양소로 막 데려가고 막 이러면서 그 계속 고초를 겪고 계속 항쟁을 했죠. 그런데 민청학년 사건, 민청학년 민족주의 청년 학생자 동맹 뭐 그 사건인데 학생연맹 민청학년 사건에 주모자로 끌려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김지아도 사형 선고를 받아. 사형 선고 막 살벌할 때냐. 근데 인혁당 사건 그 좋은 사람들이 하여간 뭐 여러 가지로 얽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4월 8일 날 받았는데 9일 날 집행을 해버려. 상고할 시간도 안 주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어요. 뭐 대통령이라고 그때는 뭐 그냥 쿠데타 주범이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때 김지아의 저항 시인이라는 걸 알고 세계 각처에서 박정희한테 이 구명 편지를 보내. 탄원서를 죽이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그때 뭐 한국 시인 중에서 그런 사람이 없을 거야. 전 세계 그냥 지성들이 막 그냥 탄원서를 그냥 종합적으로 막 내고 그래갖고 사형원도 면했죠. 면해서 무기수로 살았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영모 회장 좀 참으십시오. 좀 시간 빨리 끝낼게요. 그래가지고 얘기해도 또 이게 까먹었네. 어떡하지 얘기했나. 그래가지고 무기로 받은 네? 사형 선고에서 무기까지. 네. 맞아. 이제 무기 받았으니 언제 또 살아나오지. 시간 많이 가겠네. 그런데 이때 김지아가 뭐 그동안에도 뭐 몇 번씩 드나들고 그랬지만 하여간 간다 얘기하면 그때 정부에서 김지아를 특별히 그냥 독방에다 갖다 집어넣어 버린 거야. 독방도 그냥 독방이 아니야. 편지도 받을 수 없고 하여간 면회를 1년 반 만에 가족들 면회를 처음으로 허락이 돼서 왔는데 면회도 할 수가 없고 라디오 신문은 물론이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그냥 맨방에다가
사람이 그런 고통이 없어요. 거기 저 형무소에서 강력범들 뭐 해도 독방하면 제일 싫어하는 거야. 저 수정 차고, 응? 수갑 차고 저 독방으로 가는 걸 제일 싫어. 왜냐면 생각을 해봐. 그냥 그 조그만 방에 그냥 혼자 딱 들어놓고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죠. 그 몇 년을 살았어. 김지아가. 그래서 그 김지아가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그냥 골아가지고 그냥 침묵을 지킨 거야. 여러 가지를 느꼈겠지. 근데 그때 그 고통을 일본 사람들은 문 닫는 거 있잖아요. 폐소 공포증이라고 그러더라고. 폐소 공포증. 야, 저기 내가 또 들어가면 난 게 아니야. 그런 공포증. 그 사람이 그때 좀 이상해진 거야. 그래가지고 말도 잘 안 하고. 근데 이걸 모르고 그 젊은 민주화운동권의 아이들이 김지아 뭐 협상에서 나왔다, 변절했다 막 이러면서 배신자다 막 그냥 모략이 막 들어간 거야. 세상이 뭐 그렇지만. 그래가지고 그때 상당히 좌절을 느꼈어. 그러면서도 시를 뭐 계속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도 자기 표시한 거야. 타는 목마름으로 이 신새벽길에 하여간 뭐 이제 그 타는 목마름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아닌데 호소 그냥 마음은 민주화. 마지막에 그 나는 이 마른 간판 위에 타는 목마름으로 너의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야 뭐 이런 게 나와요. 결코 나는 내가 제안하는 건 민주주의인데 왜 나는 이거 너희들처럼 똑같이 이용 안 한다고 배신자라고 그러느냐 이러더라. 그거에 대한 항변이었겠죠. 그거 타는 목마름을 읽으면 참 눈물이 나. 아주 여기 화면에 나온 건지 모르지만 단절은 무서운 거예요. 가족들하고 이 대명 전쟁 자유주의 미국 자유주의 한국 17년간을 내가 못 봤어요. 가족들 여권 안 내줘갖고 입국도 그러고 그런 형벌이 없어 세상에. 그러니까 김지아의 이런 독방 생활을 갖다가 정말 이해하고 그 심정을 또 알겠어요. 내가 서울 간 거 갖고 그냥 그 자체 가지고 얼마나 말들이 많았어. 난 절대로 정말 하느님 앞에 맹세하고 요만큼도 나는 거짓이 없었어요. 내가 서울 들어갈 때 조건이 절대로 내 입으로 동료들이나 우리 민주화운동 범에 대해서 발설하지 않는다. 묻지도 말아라. 두 번째, 김대중에 대해서 나한테 내 입으로 공격하게 하지 말아라. 절대로 난 그거 못한다. 안 들어간다. 저희들은 나를 갖다 서울에 잡아들이면 한건 올린 거지.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들어갔지. 난 뭐 조금도 무슨 돈을 받았다고 저는 별의별 소문 나도는데 웃기는 놈들이야. 무슨 국회의원 약속을 받았다. 뭐 그때 국회의원 아니고 뭐지 뭐 국방위원인가 무슨 하여간 어쨌든 그래서 참 내가 그 타는 목마름으로 읽으면서 정말 내가 너무 공감이 가고 실감이 났어요. 타는 목마름으로. 황토길보다 더해. 김지아의 그 좋은 점은 또 아주 진심 있는 진정성이 있어. 민중사랑이야. 민중사랑. 지금도 어느 그 시 구절에서 내가 외웠는데 댕기풀 안쓰런 기약도 없이 팍팍한 서울길 몸팔 나간다. 하루천민 저소득층 그냥 그 전라도 그냥 그 가는
뭐 서울로 그냥 몸팔러 오는 거 이걸 갖다가 그냥 그 죽었나 그 몸 가리져 버려져. 참 정말 민족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 그냥 구절구절마다 정말 애국자야. 그리고 나서 김지아가 그런 그 역경을 겪고도 진정성이라는 걸 알려져요. 여기 저 오영환 박사 오셨는지 오영환 박사 제 얘기대로 아무리 AI가 발달해서 뭐 좋은 시들 써내고 어쩌고래도 영혼이 담겨 있어야 돼. 김지아는 시마다 영혼이 담겨 있어. 시 구절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김지아 씨가 막 일본 주오고론, 중앙공론이지 중앙공론, 주오고론, 또 문예춘추 이런 데서 김지아 씨를 열심히 거기 미야타 마리에라는 그 편집위원이 여자인데 김지아보다 나이가 많았는지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그냥 계속 김지아를 좀 지켜준 거야. 취재도 겸해서.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김지아 씨가 막 알려지고 그냥 해서 일본에서는 김지아를 돕는 모임, 그리고 종교까지 나서 김지아를 살리자고 막 그래서 우츠노미야 도쿠마, 덴 히데오 이런 그 의원들이 막 그냥 김지아 구명운동을 벌리고 김지아를 사랑하는 모임, 좋아하는 모임 막 여러 개 모임도 생기고 상을 다 받았어요. 갖가지 상. 노벨상 후보에도 못 오르게 했어. 노벨 문학회에서 노벨상위원회에서 김지아를 올리려고 하는데 벌써 예비 후보에도 못 오르게 정보부에서 가서 확인 안 된 얘기지만 안 그랬을 리도 없고 김대중 씨 노벨상 받을 때 얼마나 방해를 했어요. 돈 주고 받았다 했다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약간 김지아 씨가 그 상 받은 것만 해도 많아. 정지용상 이름이 비슷해서 미안해요. 정지용상 무슨 만해문학상 오상순상 해갖고 상은 한 10대 개 돼. 그리고 특히 국제적으로 남아메리카 무슨 상 또 특히 또 아프리카 에이시아 시인협회상 세계 무슨 대회에서 또 세계 무슨 협회 시인상 우리나라 시인적에서 그렇게 많은 시를 받고 수상하고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전 세계가 나서 구명해서 살려내고 그런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정말 김지아는 망고의 곡자예요. 망고의 곡자. 북한에서도 처음에는 김지아를 활용해갖고 여러 가지 음모를 꾸민 적이 있어요. 김지아를 죽이면 북한에서는 김지아를 죽이면 박정희가 죽인 걸로 돼가지고 남조선에 내란이 일어날 거다. 죽이자. 그런 음모도 있었고. 근데 워낙 김지아가 북한의 그 독재 정권을 갖다가 비아냥을 많이 가렸죠. 굉장히 많이 놀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애들이 김지아 미친놈이라고 말이야. 건달이라고 그러고 막 별의별 모략을 막 하고 욕을 해놓고 내려왔죠. 근데 김지아의 말년이 김지아가 이제 천주교하고 인연을 맺게 된 거는 김지아가 피신해가면서 피신해서 원주 거기서 뭐라 그러지? 시화회라고 그러나? 그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71년도에 마침 그 강원도에 그냥 수해가 나가지고 그냥 곳곳에 그냥 큰 막심은 피해를 입었는데 그 복구운동에 천주교 가서 그 장일순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장일순이가 28년생인가 그렇지 않아 그런데 돌아가셨는데 2년 전에 장일순이라는 사람 만나갖고 천주교에서 하는 그 수해민 복구운동 거기에 참여를 해요. 참여를 해가지고 하도 그냥 열심히 그냥 그 기획을 맡았는데 김지아가 기획을 맡았는데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그때 마침 그 원주 교구장으로 오신 분이 저 지학순 주교야. 지학순 주교의 알선으로다가 그
김맹모 씨하고 정금석 씨 사는 데도 마련해드리고 같이 살고, 그리고 박경리 씨의 농장이 거기 있어요. 박경리 농장이 있는데, 박경리 씨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 오늘 오셨는지 모르지만 김영기 박사의 어머님 되시는 분 한무숙 여사의 대를 잇는 후배가 되시는 분인데, 한무숙 여사는 여러분 더 잘 아시죠? 한무숙 여사는 역사는 흐른다, 그걸 갖다가 MBC인가 어디서 20회에 걸쳐 연재해준 그 대작을 쓰신 분이죠. 여러 가지로 소설 많이 쓰신 분인데, 그분의 하여간 거기 사시고 지학순 주기하고서 관사도 마련을 해드려, 숙소도. 그래서 거기 살았어요 아주. 그러면서 박경리 씨의 딸 김영주를 만나. 김영주 여사 아주 예쁘장하고 얌전하고. 그런데 마지막 내가 김지아를 본 거는 안국동 로타리에서 조그만 장소 하나 빌려갖고 거기서 난 여기 보시면 알지만 난을 잘 쳤어요 김지아가. 난을 특히 그림도 잘 그리지만 난을 판매한다고 다 쭉 나열을 해놨는데, 그때 하자니까 벌써 이미 그때 만난 김지아는 버렸더라고, 사람이. 버렸다는 게 무슨 나쁜 놈으로 버린 게 아니라 그냥 그 고문 후유증 때문에 그런지 하여간 말도 어눌하고, 난 그래서 그때 이게 팬데믹 아닌가 그랬어. 말도 어눌하고 천천히밖에 말을 못하고 몸짓도 그냥 행동도 부자연스럽고 그랬는데, 하여간 거기서 김영주를 만나 결혼을 했는데, 그때 중신도 지학순 주교가 많이 들어줬고, 지학순 주교도 김지아 때문에 꼬꼬를 많이 치르셨죠. 근데 그러고서 주례를 김수환 추기경님이 주례를 서주셨지. 그랬는데 말년에 김지아 씨가 말년에 그렇게 부자연스럽고 2015년도부터인가는 완전히 그냥 활동을 못하고, 그 전에 물론 대학 강사 이런 데 많이 나갔었죠. 가고 민주화 분리되면서 나가고 그랬는데, 하여간 2015년부터는 거의 방문객들한테 약간 좀 이게 이상해진 거야. 근데 마침 고부간에 김지아 부인하고 저 어머니하고도 사이가, 그때 내 생각에는 김지아 무슨 재산 같은 이런 거 하여간 그런 충돌이 있었고, 또 박경리 여사하고 정금성 씨하고도 사이가 굉장히 나빴어요. 예를 들면 누가 이부영이나 누가 김정남이나 누가 면회를 가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간첩 이선실하고 짜고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런다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하가 되지도 않는 소리를 드립다 하는 거라. 이선실은 누구냐 하면 남한에 와서 3년 동안 활동하다가 북한으로 넘어간 거물 여자 간첩이거든. 근데 그건 무슨 환상인지 하간 그때 마침 또 북한에서 김지아 비난이 막 들어오고 그랬는데, 어머니하고도 하여간 사이가 나빴고, 또 박경리 여사하고 김영주 씨는 나이 먹고 많이 큰데 친구들하고 전부 이게 친박정희 소양이라 친박. 그러니까 사위하고도 김지아하고도 박경리 여사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고, 하여간 마지막에 김지아가 박근혜 지지 성명을 낸 것도 하여간 순간적으로 하여간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굉장히 김지아가 김대중, 김영삼의 노태우 앞에 놓고 달리라 못한 거 굉장히 원망을 했거든. 나도 그 바람에 사실 서울 들어갔지만 굉장히 그냥 하여간, 그런데 그런 투쟁 스타일에 대해서 반항을 한 건지, 그러면서
그때 학생들이 막 그냥 투신 자살을 하고 막 그냥 분신 자살을 하고 막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보다 말리다 못해서 말리면 그냥 너 사꾸라다가 나오니까 너 그냥 배신자다 뭐 변절자다 나오니까 그래서 조선일보에다가 죽음의 구판을 치워버려라.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주제에서 죽음의 구판을 치워버려라. 그러면서 그 생명보호 운동을 시작하죠. 거기서 왜 이렇게 아까운 목숨들을 갖다 죽나. 그래서 그 박근혜 지지 성명을 낸 것도 그때 뭐 한화가변이 한광옥이니 뭐 누구 김중태니 뭐니 뭐 저런 놈들 가서 그냥 그 짓들 하는데 그렇게 똑같이 보면 안 되지. 그건 뭐 본인이 뭐 입이 해펴갖고 뭐 이상한 소리도 혹 댕겼고 그랬으니까 뭐 그랬는데 본인이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반항이었으면 너희들처럼 민주화운동은 진정성이 없다. 그랬는지도 모르죠. 아니 그래가지고 생명보호운동을 하는데 그때 생명보호운동은 모든 걸 후원해 준 사람이 손학규 경기도지사였었어요. 경기도지사 산하에 경기도문화재단이 있는데 거기에 난 이름은 모르겠는데 최정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경기고등학교 출신이고 대학은 어디 하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하고 송태호 문체부 장관이 경기도 문화재단 거기에 이사장이었었거든. 그래서 행사도 많이 열어주고 하면서 어떻게 발전이 됐냐면 경제 다보스 포럼이 있죠. 왜? 제네바 본부를 둔 그 경제 포럼. 세계적인 그 경제 올림픽을 하는 곳이라는.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네. 이제 700년이 그래서 빨리 갔네. 네. 그래서 하여간 죄송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 후원을 갖다가 마지막에 후원을 많이 받고 그랬는데 하여간 좌절됐죠. 뭐 다 끝나는 바람에. 김지아가 마지막 남긴 말이 사람은 죽을 적에 말을 남겨야 된다 그러는데 그게 말이지 않았나. 생명보호 운동, 평면 존중운동. 아니면 하늘이 밥이다. 시기 위치할 뭐 그랬는데 이 동학혁명에서 인내천에서 따온 건지 뭐 하여간 동학혁명을 굉장히 주제로 시도 많이 쓰고 찬양을 한 그런 사람인데 하여간 뭐 이 중원부원 그냥 두서없이 말씀이 너무 길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서 원망하시는 분 있으면 나중에 내가 한 잔씩 올릴 테니까 너무 원망 마시고 이것으로 되지도 않는 말씀 끝내겠습니다.